노후화를 걱정해야 하는 루이스호가 있다면 갓 태어난 우리나라의 아라운호는 쇠빙선의 신예 중 신예다. 앞서 만들어진 쇠빙선의 모든 정보들을 총집약해 최신의 기술로 무장했다. 특수 페인트를 사용해 배 외부가 영하의 기온에도 견디도록 했고 일반 선박에 비해 훨씬 두꺼운 철판이 사용됐다. 일반 다른 선박 같은 경우는 배에 사용하는 철판의 두께가 약 한 20mm 미만의 철판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아라운호 같은 경우에는 그 2배 이상의 두꺼운 약 40mm에 달하는 두꺼운 철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철판이 어떤 그 저온의 환경에서는 굉장히 취약해져 가지고 약해질 수 있는데 그런 저온에서도 튼튼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철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배의 갑판, 조타실 유리창과 출입문 전체에 모두 열선을 깔았다. 태평양이나 적도를 오가는 일반 상선과는 배의 골격과 외형부터가 다른 것이다. 총 사업비 1,030억 원 투입. 설계 기간 1년, 건조 기간 2년. 총 무게 7,400여 톤의 육중한 몸을 자랑하는 아라운호가 이제 본격적인 출정을 앞두고 있다. 그간 쇠빙선이 없어 겪었던 서름을 단숨에 날려주는 순간이기도 하다. 러시아 쇠빙선을 타게 되었었는데 갑자기 3개월 전에 취소를 하는 바람에 급하게 중국 쇠빙선 설룡호를 이제 타려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배를 탔었습니다. 남극의 상주 기지를 보유하면서 기지를 유지 관리하는 나라 중에 쇠빙선이 없는 나라인 경우는 저희 나라하고 폴란드만 없었어요. 다른 나라도 다 쇠빙선을 갖고 있죠. 쇠빙선인 경우에는 많은 비용뿐만 아니고 저희가 임차를 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임차하기는 힘들어요. 운영하게 되면서 얻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가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라운호의 모황이 될 인천항. 아라운호가 시험 항해를 준비 중이다. 마치 곱게 키운 자식을 떠나보내듯 그간 이날을 위해 달려온 사람들의 손길이 조심스럽고 또 정성스럽다. 아라운호는 동해로 출항해 울릉도와 포항 근해에서 운항 능력과 연구 장비 성능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라운은 진정 자신이 있어야 할 곳, 바다로 나섰다. 아라운호의 첫 출항을 축하해주는 듯 날씨도 화창했다. 운항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속도 역시 문제없다. 아라운은 최고 시속 30km로 항해할 수 있다. 한 번 주유하면 70일 이상 항구에 돌아오지 않고 연속적으로 항해할 수도 있다. 장기간 항해는 극지를 항해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기능이다. 우리나라 첫 쇠빙선의 당당한 위력. 아라운호는 계속해서 더 멀리 동해로 나아갔다. 기본 운항 능력은 충분한 합격점. 이외에도 아라운호는 최신의 쇠빙선으로서 각종 첨단 기능들이 접목됐다. 얼음 위에 길을 내고 극지로 들어간 쇠빙선은
때로 한 장소에 멈춰 연구와 실험을 진행할 때가 있다. 운항할 때는 문제가 없어도 한 장소에 정박해 있을 때 배 주위에 얼음이 달라붙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쇠빙선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일종의 얼음 감옥. 이러한 때를 대비해 탈출 기능을 만들었다. 선체를 좌우로 흔들면서 배에 붙은 얼음을 떼어내는 아이스 힐링 기능이 그것이다. 쇠빙 시 충격량을 측정하고 선의 부분별로 전해지는 충격량도 실시간으로 측정, 데이터베이스화해 연구 자료로도 사용한다. 아라온호는 동적 자동 위치 제어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는 일종의 운항 시스템인데 해류와 상관없이 배를 지정된 목표 좌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준다. 24시간 내내 지정된 위도와 경도에서 배가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다. 또한 아라온호는 단순한 쇠빙선이 아니다. 각종 첨단 연구 장비를 탑재한 쇠빙 연구선이다. 60여 종의 다양한 연구 장비는 물론 생물 실험실, 냉장, 냉동 실험실 등 10여 개의 실험실이 들어차 있어 바다 위 움직이는 실험실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장비는 무인 잠수정 해미레. 해미레는 해저 6,000m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는 무인 잠수정이다. 6,000m급이면 전 세계 해양의 98%를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2개의 로봇 팔과 8개의 비디오 카메라, 수중 조명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해미레가 쇠빙 연구선 아라온을 만나 더 자유로운 날개를 갖게 된 셈이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지만 연구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갑판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위치에 자리 잡은 이 육중한 장비는 다중 채널 음파 탐지기. 무려 27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다. 실제 항해 중인 바다에서 실행해보는 첫 실험. 작동시키는 사람들의 손길이 무척이나 조심스럽다. 이뿐 아니라 60여 종의 연구 장비 중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첨단 과학 연구 장비만 28종에 이른다고 한다. 연구 장비 중에는 이제 음파를 이용하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주파수 가지고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고주파인 경우에는 표층의 상태를 정밀하게 보는 그런 류의 장비가 있고 또 저주파를 이용해서는 굉장히 깊이까지 수심, 그러니까 해저면 밑에 여러 그 두꺼운 지층까지를 파악하게 되는데 저희 그 탄성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 해저면 10km 뭐 이런 정도까지의 그 구조를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다. 배 항로의 지형 정보를 종합해 해당 항로를 운항할 다른 배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즉,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해저면 바닥에 있는 지층 구조를 탐사할 수 있는데 여러 개의 빔을 동시에 발사해 해저면을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해냄으로써 해저 자원의 탐사와 뒤따르는 배들에게 장애물의 위치를 알리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실험은 다음 날도 계속 이어졌다. 해저 수압을 측정해보는 실험으로 바다 아래에 내려뜨리는 것만으로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는 완전히 찌그러졌다. 이렇듯 각종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선으로 활약하기 위해 아라온은 엔진도 달리했다. 전기 모터가 추진기를 돌리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배보다 진동이 훨씬 적죠. 현재도 지금 거의 항해 전속은 아니지만 한 중속 달리고 있는데 거의 진동이 없습니다. 아라온호에 장착된 엔진은 3,500kW급 엔진 총 4개. 이는 한 번에 말 6,800마리가 끄는 힘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동급의 일반 선박에 비해 서너 배나 높은 출력을 자랑한다. 힘이 강한 것은 물론 부드러운 변속 기능도 탁월하다. 전진과 후진, 순간적인 좌우 이동, 360도 회전이 모두 자유롭다. 한마디로 저소음, 저진동, 부드러운 변속이 가능한 강력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선박 같은 경우는 엔진에 의해 가지고 엔진 구동에 의해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장축으로 해 가지고 플로펠을 돌려주는데, 우리는 발전기에서 전기를 발생해 가지고 3300 볼테이지의 전원을 모터에 공급해 가지고 모터에 의해서 이제 전기가 충기가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죠. 얼음을 깨려면 얼음을 올라타야 되니까 순간적인 토크가 많이 먹잖아요. 그때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선박보 디젤 엔진의 추진기보다도 전기 추진 방식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얼음을 깬다는 얘기는 이제 스피드에서 갖다 부딪히 충돌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토르크가 필요하니까 순간적인 토르크를 많이 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배 같은 경우는 한 8,000kW, 그러니까 마력으로 따지면 만 마력 이상 정도의 힘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연구 기능을 갖춘 아라운트는 연간 300일 이상의 연구 항해를 통해 극지역과 대양에서의 첨단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남극의 세종기지, 북극의 다산기지 등과도 연계해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쇠빙선 아라온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바닷길만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극지역에 대한 연구의 폭과 깊이도 급속도로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가 아라온의 핵심 기능이지만 그러한 연구원들을 받쳐줄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주방이다. 아라온의 정원은 승무원 25명과 과학자 60명, 80명이 넘는 사람들의 세끼 식사와 야식을 챙기는 주방은 배에서 가장 바쁜 것 중 하나다. 배 안에서 음식에 관련한 탈이라도 나면 더 큰일이기 때문에 위생 관리에도 엄격하다. 흔들리는 배 안, 장기간의 항해, 게다가 추운 극지를 탐사해야 하는 만큼 매끼 각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상당히 연구하는 연구 장비들이 중량이고, 그다음에 날씨가 춥고 하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 식단 자체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양식, 그래서 어떤 칼로리가 높으면서 담백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허기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식단을 주로 구성 중입니다. 아라온은 헬기도 탑재할 수 있다. 헬기가 있으면 쇠빙 연구선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의 기지에도 보급품을 전달할 수 있고, 이 외에도 남극기지 건설과 각종 탐사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 쇠빙선을 보유한 나라는 19개국. 세계 열강들이 쇠빙선의 개발과 운항에 심혈을 쏟는 데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다. 북극권엔 석유는 세계가 5년간, 천연가스는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북극 항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쇠빙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다. 북극 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의 운항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꿈의 항로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새로운 쇠빙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오랜 탐사 준비 작업 끝에 새로운 남극기지 답사에 나선 아라온호. 식량, 연료, 식수 등의 선적을 마친 아라온호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항을 떠났다. 간절히 바래왔던 쇠빙 능력 시험을 보여줄 아라온의 남극 처녀 항해.
아라운호는 두 차례의 실패를 딛고 세 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쇠빙에 성공했다. 쇠빙선이 쇠빙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1m 두께의 단연빙을 시속 5.5km의 속도로 연속 쇠빙할 수 있어야 한다. 아라운호는 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해 성공적인 쇠빙선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쇠빙선이 없어서 겪었던 서름을 떨쳐내고 우리나라가 극지 연구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깊은 성공임에 틀림없다. 여러 가지로 본선 성능에 대해서 자신 있지만 이렇게 시험 성적이 잘 나온 데서 상당히 만족합니다. 아라운은 앞으로 세종기지에 이어 새롭게 세워질 제2남극기지에 보다 쉽게 보급품을 전달할 수 있고 각종 극지 연구를 원활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